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이후락의 비밀 출국. (1973년 10월) 말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식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김대중 납치 사건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김종필 총리를 일종의 진사사절로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김종필 총리가 부름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박 대통령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앉아있는데 이 부장은 꾸중을 들은 듯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김대중 건으로 총리가 일본에 한번 갔다 와야겠어. 외무부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제가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려고 해도 진상은 알고 가야죠. 이후락 부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청와대를 나온 김종필 총리는 이 부장을 총리 공간으로 불러서 따졌다고 한다. 이 부장은 납치의 진상은 모른다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 정보부의 소행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김 총리는 지금까지는 선배 대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생각을 달리하겠다고 해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험한 말을 하면서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이 부장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끝까지 납치는 자신이 시켜서 한 일이란 자백을 하지 않았다. 그때 김 총리는 친한 일본 기자로부터 한국의 책임있는 고관이 김대중 납치는 대통령의 허가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 고관이 이 부장이란 판단을 한 김 총리는 더욱 화가 났다. 이것을 따지니 이 부장은 말을 더듬으면서 극구 부인했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아니, 일은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내가 사과하러 가야 하는데 진상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도 화가 나서 그랬는데 여하튼 가긴 가겠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김 전 총리는 지금도 김대중 납치는 박 대통령의 총애를 잃은 이 부장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몰래 대통령에게 자신이 한 것이라고 귀뜸하여 대통령의 약점을 잡아놓으려는 물귀신 작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두면 박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부장은 계산했을 것이다. 1973년 11월 1일 김용식 외무장관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그동안의 외교 교섭에 의해서 종결되게 됐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일본 측이 범행 가담자로 지목한 김동훈 서기관을 면직했으며 김대중 씨가 귀국 전 일본에서 한 언동에 관해서는 반국가적 언동을 재범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날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게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김 총리는 고민에 빠졌다. 무슨 말로써 유감을 표명할 것인가? 국가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이후락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도 났다. 여객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렸을 때 여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총리님, 오늘 제가 재떨이를 3번이나 비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행기 사다리를 걸어서 내려오면서도 생각에 잠겨 발을 헛디뎌 쓰러질 뻔했다. 마중 나왔던 오히라 외상이 붙들어 주었다. 그 11년 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오히라 외상과 요담하여 대일 청구권 자금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있었다. 오히라 외상은 이즈멘 다나카 총리와 일종의 공동정권을 꾸려가고 있었다. 김, 오히라 메모의 두 주인공은 총리 공간으로 직행했다. 접견실에서 있었던 회담에 일본 측에서는 다나카 총리, 오히라 외상,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 총리와 2호 주일대사 및 수행원들이 참석했다. 김종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친서를 다나카 총리에게 전한 뒤 본론에 들어갔다. 그는 이 자리에서의 대화를 최근 이렇게 회고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대중이란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일본 국민들과 총리에게 걱정을 끼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에 돌아와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정부가 그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수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수사한 자료도 일본 측에 알려주겠다. 우리 정부는 금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나카 총리는 이렇게 받았다.
대한민국 총리가 직접 이렇게 와서 유감을 표명해 주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제 김대중 건으로 야기된 외교적 접촉은 이것으로서 일단 종료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 오히라 외상이 말했다. 아니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고 설명해야 할 사람은 난데 이런 식으로 끝내면 곤란하지 않는가. 다나카 총리는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못을 박았다. 김 총리는 김대중 씨가 납치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진상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나카 총리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고 나서 김 총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김대중 씨에 대해서 여권 목적과 위배되는 정치 활동을 하도록 방치한 것이 이런 결과를 빚은 한 원인이다. 김 씨는 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했으며 미국에 갔다가 일본으로 재입국할 때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허가를 해줬는데 일본 정부가 그의 정치 활동을 제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김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만약 중국 사람이 동경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면 일본 정부는 그런 사람을 북경으로 추방했을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면 일본 정부도 책임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었으면 한다. 다나카 총리는 옆자리에 있던 오히라 외상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었다. 오히라 외상은 가나야마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알선을 위해 재입국을 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다나카는 김대중 씨를 별건 체포하느냐고 물었다.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나카 총리는 농담 비슷하게 김대중 씨가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공식 회담이 끝나자 다나카 총리는 김 총리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김종필이 공화당 의장 시절 다나카는 사또 총리 밑에서 자민당의 간사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있었다. 일제시대 당시 대전에서 토건업을 한 적이 있는 다나카는 김 총리와는 가까웠고 김영선 씨와는 일제시절부터 친면이 있었다. 이날도 다나카 총리는 단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었다. 오히라 외상이 다나카의 결단에 이견을 제시하는 신용을 한 것은 배석한 외무성 간부의 기록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였다. 김종필 총리는 다음날 귀국해 청와대로 직행, 박 대통령에 보고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일본 정부가 김대중 씨에게 여권 목적 이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했고 우리도 이에 대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제재하거나 국외에 나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야 옳았는데 이 점 소홀했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했다. (1973년 12월) 박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이우락 정보부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신직수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김종필 총리의 방일 유감 표명으로 해소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때 김용식 외무장관을 김동조 주미 한국대사로, 2호 주일 한국대사를 김영선 씨로 교체했다. 이때 이우락 부장은 이미 권부 내에서 힘을 잃은 상태였다. 김종필 총리, 박종규 경호실장뿐 아니라 유경수 여사도 그를 싫어했다. 박 대통령에게 일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모두 이 부장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유 여사는 한 사건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이 무렵 유 여사 앞으로 한 장의 진정서가 도착했다. 요지는 정보부 직원이 민간인인 진정인의 채권 채무 문제에 개입하여 진정인을 연행, 고문하여 허리뼈를 다치게 했다는 것이었다. 유 여사는 이 편지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넘겨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정실에서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사람을 보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주장이 사실인 듯했다. 이 보고를 받은 유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박 대통령은 이우락 부장을 불러 따졌다. 이 부장은 며칠 후 그 진정 내용은 모함이란 보고를 올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사정특보로 있던 홍종철과 그 아래 최대현 검사를 불러 특별조사를 지시하고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최 검사가 정보부를 상대로 조사해보니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대단히 화가 났다. 그 며칠 후 이 부장은 해임됐다. 이우락은 해임된 직후 몰래 출국했다. 신직수 후임 부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주영 한국대사는 육구참모총장 출신 최경록이었고 정보부에서 파견 나온 공사는 김동근이었다.
김 씨는 이우락 정보부장 밑에서 보안 차장보로 근무하면서 10월 유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이었다. 1973년 12월 초순 김 공사에게 정보부 이철희 차장보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우락 부장이 출국한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데 영국으로 간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라. 김동근 공사는 부하 직원인 이종찬과 함께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확인이 되질 않았다. 김 공사는 영국 사람 중에 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김 공사는 이 부장은 영국에 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가 나중에야 안 사실은 이 부장이 영국 런던에 도착한 뒤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히드로 공항 옆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중남미로 떠난 것이었다.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가 이우락 건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김종필 총리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 CIA는 이우락이 출국한 뒤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비브 대사는 지금 이우락 씨가 바하마에 가 있는데 망명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다가 하비브가 나간 뒤 김 총리에게 그놈 당장 잡아야겠어 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몇 사람의 밀사가 이우락을 만나러 갔다. 이 씨는 김영욱 전 정보부장이 유신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버린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0년 이상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권력과 금력을 마음껏 누렸던 이우락이었다. 후임 정보부장이 자신을 뒷조사하여 벌거벗겨 놓기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란 것을 적지 않은 악역의 담당자였던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그를 안심시키는 공작이 진행된 직후였다. 런던의 김동근 공사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이후락이었다. 그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본부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런던을 거쳐서 가겠다고 했다. 런던에 온 이후락은 최 대사와 한 끼 식사만 한 뒤 홍콩으로 갔다. 홍콩에 도착한 이후락은 김종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듬는 말투로 비행장에서 체포 안 합니까? 라고 물었다. 체포는 무슨 체포입니까? 정보부장 지내신 분이 외국을 돌아다니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가깝게 사죄하고 하회를 기다리십시오. 정말 비행장에서 체포 안 합니까? 잠시 기다려요. 여기 옆에 신직수 정보부장이 와 있으니까 두 분이 이야기해보세요. 전화기를 받아든 신부장은 부장님, 체포 안 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 면담 일지를 보면 이우락이 귀국 직후인 1974년 3월 6일 오후 5시 16분부터 6시 15분 사이 박 대통령이 이 씨를 집무실로 조치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용서를 얻고 근신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이후락은 충무시의 해안에 있는 호텔에 장기 투숙한다. 1974년 4월 3일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연락부 제1부부장 이완기가 남포연락소 공작조장 김용규를 불렀다. 이완기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지금 이후락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하여 충무호텔 2층 특실에서 휴양 중이란 정보가 들어왔다. 당 중앙에 보고했더니 납치해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남포연락소는 30명으로 납치조를 편성하여 훈련에 들어갔다. 이 씨의 주치의와 경호원까지 납치하기로 했다. 김용규 팀은 남포시 와우도 휴양소를 가상표적으로 설정하고 마취 실습과 모의 훈련에 들어갔다. 사회안전부 부부장 이명선을 실험 대상으로 하고 그 옆방에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공작조의 납치 실험은 매번 성공적이었다. 10여일 뒤 납치 요원들은 두 척의 공작선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중국 측 해안에 붙어 남하하던 중 배가 상해 부근에 이르렀을 때 공작을 중지한다는 연락이 왔다. 납치 대상인 이후락이 충무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서울 출신인 김 씨는 2년 뒤 거제도로 난파됐다가 동료 간첩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다. 김정일은 1978년에는 이완기를 시켜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납치해온다. 외국인, 한국인, 요인 납치는 김정일의 전공 과목이 된다.